안건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리 박상철 국장님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추경 예산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그 22페이지에 보면 저는 그 사업 설명서로 할게요. 거기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전환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그 소사벌 공영주차장 공원 부지에다가 우리가 그 차량 그 주차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원 지하면에 이제 안 나와서 LH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한다고 해서 그 보조금을 전환하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사회 추경에 지금 18억 6,800만 원 정도를 이걸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예. 추경 예산 예. 추경 사업 설명서 그 22쪽이 예.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도비 전환 사업인데 이 이제 소사벌 그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이 기존에 이제 그 도비 이제 보조 사업하고 특조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18억 6,800 그거를 이제 그 신장 송탄시장 2공영주차장으로 네. 그 전환 사업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소사벌 공영주차장이 그 공원 시설이 지하 2층 규모로 지하 시설을 이제 거기를 임시 했었잖아요. 예. 주차장을 개설하려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내부재해가 있어가지고 그 내부에 이제 물이 그쪽까지 예전에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사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가벽 같은데 이제 그 건물을 지면 벽을 굉장히 이제 두껍게 치면서 그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이 그 투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그 녹색 건축 사업과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 의뢰를 이제 하면 거기서 이제 모든 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거기서 감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녹건가에서 그 재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사업비 타당성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그 효율성이 떨어져갖고 주차 면적이 이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상만 지평식 주차장으로 하고 소사벌 LH 부지에 있는 그 기존에 있는 그 죽백동에 있는 알아요. 이 면에 있는 거를 사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64억을 들어서 이제 토지 보상을 줘가지고 이제 저희가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기에서 남는 그 잉여자원 도비 전환 사업을 이제 그 가장 이제 주차장 수급 실태가 1순위로 계속 매년 올라오는 데가 이제 송탄시장 제2 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그 1층에만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예,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2층으로 올리는 건가요? 거기 이제 3층으로 예, 3층으로 올리는데요. 59월 들여서 3층으로 올리는데 거기에 이제 전환하고 올해 추경에 이제 설계비 5억을 내년도에 세워서 합해가지고 이제 26년까지 해서 이제 3층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소사벌 그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별 문제는 없나요? 기존에 있는 면수보다는 이제 좀 부족하게 나오고 지금 일부 이제 그 주민들이 이용했던 그 공원 그 시설을 네. 사용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전면적으로 이제 공원을 사용을 못하게 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이거 애초에 조성할 때 주차장 공영 주차장할 때 여러 면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됐잖아요. 공원 훼손해가지고 이거 과연 해야 되느냐. 근데 결론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초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추경을 전환 사업을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이런 거 애초에 좀 계획 좀 잘 세우고 뭐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세세하게 좀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예, 뭐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잘 안 된 점에 네, 대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뭐 구구절절히 전에부터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밑에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협소해져가지고 뭐 차폐를 시설을 하던 뭐든 해서 워낙 목적대로 연수가 안 나와가지고 변경된 건 아는데, 이제 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제가 분명히 그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지하가 안 되면은 이게 도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받아온 특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 변경 자체가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당시에 과장님들도 많이 하셨고, 뭐 안 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옆에 소사벌에 있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시에서 매수를 해서 거기에다가 건립을 주차 지상 건립을 하면 충분히 그쪽에 있는 상업 시설에 있는 부분들한테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도하고 이 특조금의 반환 문제나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그쪽으로 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당의 지역이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결과가 지금 이게 송탄으로 갔어요. 결과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 이거를 말 그대로 알면서도 제가 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국가든 광역이든 저희 지방 정부든 특조금이든 하여튼 보조금을 내렸을 때 하여튼 특조금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당의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분명히 이런 관련된 것은 원역 목적 자체가 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래요, 솔직히. 그럼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목적을 부합해가지고 목적 실현을 하기 위해서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안일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그러면은 이 시민들이든 어떻게 됐든 모든 게 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뭐 교부세든 도에서 내려주는 뭐 여러 가지 교부금이든 조정금이든 모든 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뭐 과장님은 아니셨으니까 뭐 지금 현재 이제 과장님으로서 이런 상황이 예측이 안 됐을까 과연? 제가 이제 뭐 이쪽에 부임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뜨거운 이슈 쟁점 중에 하나라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 편성을 하기까지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 편성까지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는 그 현재 그 사업비를 그쪽에 투자해야 되는 게 당연히, 저도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대로 당연하게 그쪽 사업비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18억 그 6천만 원에 대한 거를 타 전환 사업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좀 이제 내부에서 좀 저희가 이제 자충수를 두지 않았나, 이래서 좀 저도 이제 번번이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송구한 말씀은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이제 그 사업비에 대한 거를 집중 투자를 해서 이렇게 원활히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주차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이 평택시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저희들이 뭐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래 관련 부서장님들이 그런 걸 갖고 전체적으로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진짜 공적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하셔야지, 흔들리거나 예를 들어서 이게 목적하고 훼손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업은 마찬가지고 예산 자체도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모든 국가든 저희 지방 정부든 어렵지만 그랬다고 예산을 뭐 무조건 뭐 감소 과소축해가지고 과소해가지고 편성해내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예산 같은 거는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 세수를 보고 세출을 판단하는 건데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저희 본인들이 이제 어차피 실링 각 부서마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거기서 분명히 자꾸 노력을 해가지고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다 십시일반 모아지면 다른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이 부서장님들이 할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예산 같은 경우도 좀 잘 나름대로 편성하시면 사업 계획대로 진행을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 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현재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 국도 특별보조금 받아온 거 아깝다고 이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이런 사태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모든 거 신중하게 하셔서 탁상 행정을 하시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많이 있고요. 이제 도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다 해결을 하고 그래서 네, 부득이하게 송탄으로 좀 옮기게 됐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통국 질의를 이제 추경 떠나서 이제 본 예산을 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올해 그 교통국 예산이 1,560억 5,501만 원인 551만 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7.4% 감액한 130억 9,660만 원인데 전액 대비해서 130억 9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우리 연속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연속 사업에는 지장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좀 사업 전체적으로 이제 주로 시급한 이제 신규 사업들을 이제 많이 발주를 네.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뭐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완료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이 교통국 같은 경우는 연속 사업이 계속 연이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좀 감액이 되니까 어떤 지장 같은 것도 초래할 것 같아서 질의해본 사항이고요. 안전총괄과 한번 봐주세요. 안전총괄과 예산이 올해 246억이라는 돈을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재난 상황이라든가 여러 상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뭐 이렇게 좀 많이 치중이 됐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유유적절하게 재난 안전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그 순환 구호단체 장비 및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는 전년에는 1억 4,500만 원 중에서 지금 그 차량이 8천만 원 차량 지원을 지금 미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8천만 원이 이게 미지급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사항이죠? 매년 이제 차량을 저희가 노후된 거를 교체를 해주고 해주기로 있었는데요. 했었잖아요. 예. 예, 금년에도 차량 해병전후에 차량을 하나 교체를 했고요. 네. 네, 원래는 정상적이면 연도 계획에는 내년에도 그 예. 차량을 이제 다른 단체에다 교체를 해주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재정 여건이 좀 약간 좀 사항이 있어서 좀 약간 좀 보류 좀 해서 그 다음 연도로 좀 넘겨서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면 그때 재검토하는 걸로 단체랑 사전에 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거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재난이나 뭐 이렇게 보트 같은 거 이렇게 옮기고 이럴 때 차량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을 저희 의회에다 주셔서 저희들이 그 지원금을 저희들이 계산한 것 같은데 지원이 안 된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그리고 사업비도 보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이 올해는 뭐 4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1천만 원,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미활동 보조금 단체한테 그거 주는 거를 좀 1천만 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도 저기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은 같은 예. 사항인데요. 예, 금년에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그 순환 구조 단체 5개 그렇죠. 단체가 있어요. 예, 그 정화 활동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일반인이 접근을 못하는 수중에 있는 물속에 있는 예,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다이빙을 통해서 수중 정화 활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여건이 돼서 이제 5개 단체가 다 참여하면 좋겠는데 그 참여를 이제 다 5개 단체가 못하고 네, 일부 뭐 2-3개 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좀 줄여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1천만 원 예산을 뭐 저기 감액을 했어도 충분하게 수중 활동에 그 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줄이고 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까봐 그래서 질의드린 예. 거예요. 예. 다음은 19페이지 그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한번 봐주세요. 집중 그 여름철에 우수 그 유출 저감 시설에 대한 좀 뭐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금 2억 8,36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그 원래가 34개소고 이게 이제 택지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게 지금 6개소가 있나 보죠? 저희가 저류 저류시설, 예. 예, 저희가 30 지금 34개소. 34개 있습니다. 4개소인데 예. 지금 모산, 평택 빅스, 영신지구 2개, 고덕 하나, 진이산단 1개소에 해가지고 이게 6개가 이제 인수 예정이라고 해서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이제 어차피 이제 택지 개발을 하거나 대단히 대규모의 사업을 하면 예. 법적으로 이제 저류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봤을 때 내년도에 예. 6개 정도의 저류지가 추가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인수를 받고요. 예. 그거에 따른 이제 관리를 저희가 이제 제초라든가 이런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도시가 택지 개발되고 건축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도로 관리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이제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런 시설 자체도 우리가 이제 그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뭐 신도시나 이런데 생기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유천 2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지금 82억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그 총 사업이 이게 326억 4천만 원이고 이게 보면 계속 이제 연속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평동 원평동 상습 침수 지역이잖아요. 네. 여기에 그 보니까 유수지 신설하고 유천 펌프장 증설이 있어요. 사업령에 보면 네.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천 2지구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는 예. 그 2개의 지역의 사업을 묶어서 하나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있던 이제 군문 쪽에는 이제 증설을 하고요. 군문 증설하고. 예, 그다음에 유천 배수 펌프장을 증설하고요. 이제 예, 유천. 군문은 이제 신설을 하는 겁니다. 군문이 신설. 예. 유천 배수 펌프장 증설한 거는 이제 금년 6월 30날 완료했고요. 네. 나머지 신설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내년 6월 30일 날 그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 추진 현황에 보면 2023년 6월 30일 유천 배수 펌프장 증설은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 뒤쪽에 시행 계획에 보면
지금 그 공사비가 여러 가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82억 4,200만 원 이거에 대한 증설 그 외에 이 사업비가 이게 지금 들어간 건가요? 지금 이제 아직 완료를 못한 저희 예. 군문 배수포물자 신설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게 뭐 이제 계속 저희가 그 8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신설된 지역에서도 완벽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2023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게 4천만 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는데 그 여기에 보면 게 신설 장소가 어디인지 이게 위치 확인이 산출 내역이 없어요. 이런 거를 좀 해주실 때 어디 지역이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좀 표식을 좀 해주셨으면 되는데 여기 어디죠? 이제 저기 고덕동 신설된 데입니다. 고덕동이에요. 예, 그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건물을 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공회의소 그 건물에 그 경보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 상공회소 거기에 이제 시설은 우리 고덕동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거 민방위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네. 신설을 해드리는 거죠. 예, 예.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설치 장소가 어딘지 이런 거는 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알지만 저희 의원들은 어딘지 잘 몰라요. 한 개 정도 이런 거는 여기다 어디다라고 표식을 해주면 저희들이 알기 쉬울 것 같아요. 다음은 66페이지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비가 이제 4,500만 원인데 이게 드론으로 이제 이거 촬영을 이제 60개 지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드론 촬영하고 요즘은 통신망 ITS가 있죠. 인공지능으로 하는 그 교통망 실시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굳이 이제 드론으로 촬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비교해 볼 때 어떤 게 그 효율성 있고 빠르고 저기 진단에 좋을까요? 예, 당연히 이제 ITS가 이제 예. 상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좋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지점마다 다 그 ITS 그 CCTV가 다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네. 지역은 불가피하게 이 드론을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평택도시공사에서 계속 CCTV를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게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요. 그 된다라면 나중에는 상시 교통량 조사 체계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통신망 그 관제 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이게 그 ICT 이 시설이 아주 굉장히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한눈에도 딱 알아볼 수 있어요. 다음에는 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교체될 수 있는 곳은 교체가 되면 평택시의 교통 흐름에 많은 교통 분석과 여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드론보다는 이게 그 ITS 그 시스템 더 좋은 것 같아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다음은 76페이지 복창 육교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복창 육교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저기 도로 보상받은 것만 흘리기만 하고 아무 지금 그냥 그 상태로 무방비로 상태돼 있는데 이거 사업비도 원래 50억인가 이렇게 됐는데 62억으로 사업비도 증가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 국가철도공단 쪽에다가 예. 그 인도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줬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국가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전차선을 갖다가 횡단할 경우 예. 예, 철도 심의, 횡단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각종 절차, 인허가 절차가 별도로 필요해서 그런 시간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금 지연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좀 추가 반영한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50억이었는데 한 12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안전시설 같은 설치비가 좀 더 추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아주 굉장히 교통 체증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번잡고 혼잡한 지역입니다. 이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게 구도심권이고 우리가 신도시로 넘어갈 때 도로가 그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통 흐름을 장애를 많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05페이지 교량 및 육교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29억, 그 30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지하 차도 및 육교 뭐 승강기 유지 관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업을 보면 그 지난번에 그 시민과의 대화에서 진이면에 진 역사 옆에 보도 육교가 있죠. 네, 있습니다. 예, 네. 그 보도 육교가 뭐 철거된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그 당초에 그 이제 그 국도를 그 확장하면서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에는 이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체계를 운영하는 걸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 실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부분이 변경이 돼서 육교는 존치하고 그 육교를 이제 그 부분적으로 정비해서 사용하는 거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 존치예요? 네,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그 저기 10월 시민과의 대화 때는 이거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좀 제가 그때 진입에 나가지 않아서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거 저기 11월 13일 날 네. 시민과의 대화에서 여쭤보니까 철거할 계획이라고 시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확인을 좀 해서 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부분. 이렇게 사항들이 이원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승강기도 고장이 났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한다. 그거 철거 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중요한 사항 시민과의 대화에서 철거 이런 큰 그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했는데 이게 또 철거 대상이 아니라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을 이거 진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의사를, 의원님 보고 네. 뵙도록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하차도 지금 그 중앙 지하차도를 그 우리가 그 교통 그 시스템 그 오염 처리하고 이럴 때 그 차단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저가 질의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현재 그 네. 송출에 이제 본 예산에 입산료 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네. 진행하고 있고요. 예. 현재 계약이 돼서 현재 그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재난 안전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거잖아요. 우리 계산 지하차도 그때 물이 잠겨서 순간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많이 초래를 했는데 여기 역시도 저도 지하차도를 항상 다니면서 그런 걱정이 좀 항상 있어요. 언제 어떻게 재난이 닥쳐올지에 대한 대비는 완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념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잘 해 주시고 지하차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지하차도가 아니라 지하보도죠. 갈평 육교 그 밑에 보면 갈평에서 고덕동에 넘어가는 지하 보도가 있어요. 거기에 그 굉장히 이렇게 시설이 낙후돼 있고 전동도 컴컴해서 거기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위험 초래를 한다고 저가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사진도 찍어오고 이랬는데 너무 허술하고요. 바닥도 다 균열이 가 있고 그 LED 등도 다 컴컴해가지고 밤에는 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 점검 예산 여기 계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물론 저 우리 본 도교통국이 아니라 송탄 출장소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협력해서 이런 거는 잘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출장소하고 협력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중식을 확보하시는 게 낫겠죠.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